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오늘장 한마디는 지수 하단 박스에 갇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단 박스에 갇힌 주식시장.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왜, WHY, 왜,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 다우지수는 신고가죠. 그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스닥도 보면 사상 최고치, 기술주부터 시작을 해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죠. S&P도 신고가. 하다못해 독일도 신고가 부근이에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독일도 신고가 부근이고, 일본도 차라리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양호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하고 해외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확연히 약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궁금한 거죠. 왜 약하냐? 이유가 뭘까? 그죠? Why? 저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약한 게 정상이다.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강하면 그건 전 비정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약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요번에 공급 관련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수출주잖아요. 70% 이상이 수출이란 말이에요.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공급난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배가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무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근데 미국은 왜 갔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가 아닙니다. 미국은 채 수출 비중이 10에서 15%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거의 85% 이상이 서비스업,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적인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적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공급난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게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 도요타 정도만 빼고 도요타나 혼다 정도만 빼고 NTT 도코모라든지 도쿄전력이라든지 일본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내수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강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한 게 당연하다. 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강하려면 뭐가 존재를 해야 되냐면 공급난에 대한 이 부분이 물류란 이런 게 해결돼야 된다 이거예요. 물류란이 이런 게 해결되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나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죠? 트럭, 그다음에 조선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실어 나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시 일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로 다시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예금이나 이런 거에 저축하기보다는, 그죠? 이 주식으로, 펀드로 많이 저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70% 이상이. 미국 해외 시장 신고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구나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 실업급여도 많이 줬고, 일 안 해도, 그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지금은 미국은 되어 있으니까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를 우리나라가 당연히 받고 있는 게 저는 타당하다. 그래서 이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끔찍하지도 않습니다. 단 1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감정에 북받쳐서 얘기를 하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주식시장 2992, 3100 될 일 절대 없고, 감정이 아예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돈의 논리로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고 돈의 논리로서 전략을 세우면 저는 오히려 가벼운데요. 지금 구간에서 전략도 되게 심플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눈에 띄는 종목군이나 혹은 가격 기준으로 이 시간 전략 세워주시는데 그 전략에 변화 있는 종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하기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에 대한 좀 투자에 대한 힌트가 세우시기 좋을 거예요. 우리가 가격을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공급난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인데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에 40%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죠. 중국 없이도 자체 성장이 가능한 산업. 그죠? 예를 들면은 게임이나 어떤 뭐 플랫폼 업체들 이런 거는 중국의 성장 없이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사업 의존도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업체들, 미국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옮기는 업체들,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반도체 업체 가운데서도 미국 쪽으로 시설 투자를 참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유리하겠죠. 중국 없이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로 돌아갈 수 있는 업체.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이 시장이 약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 구간에서도 내가 할 게 많네 이렇게 저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식들에 대한 등락은 천차만별이 되겠지만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있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기준가나 투매 기준가에서만 해야 된다 보고 있고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제가 97,000원의 투매 기준가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고 103,000원으로 레벨업 좀 되면서 목표치 상향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삼성전기나 LG전자도 기준가를 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9,000원인 거 다들 아실 거고 중성주들은 목표치 좀 도달한 애들 이렇게 있을 텐데 IT 반도체도 이야기해드렸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업체도 거의 최저점 아닙니까? 제가 116만 원 좀 잡아드렸을 때, 이때 보면은 이런 주식들이 반등 나오잖아요. 프리미엄 확 빠져버리는 있는 업체들.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 제가 이야기를 해줄 건데 화학, 철강, 조선, 건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제약 얘기했잖아요.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면 21만 2천 원 기준으로 여기서 한 방 더 빼버리면 17만 2천 원에 기준가를 열어놓고 두 번 정도 나눠서 그래서 오히려 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건 회복한다고 보고서 완전히 물량을 빠지는 자리에서 저는 공략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까지만 좀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업체들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오늘 좀 유한양행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한양행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보면 박스권을 유지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박스권을 유지한 지가 올해 1월 6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한 4월 달까지 반등 나왔다가 하단은 한 5만 9천 원, 5만 8천 정도 형성됐다가 위쪽은 한 6만 8천. 여기 갇혀져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시장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죠? 이랬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박스권을 보일까에 대한 생각보다 왜 박스권을 보일까? 그리고 박스권이 언제 돌파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한양행이라는 이 기업이 언제 체질 개선이 됐는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변화가 언제 나왔는지. 그때 가격 자리가 오면은 베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전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냐면 아래쪽으로는 5만 8천 원 밑으로 5만 7천 한 200원 선 정도 되거든요. 5만 8천 깨지는 자리라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만 2천 원 정도. 두 번 정도 이 가격대에서 전 구매하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 변화가 나왔던 시점을 우리가 뭘로 잡는 거냐면 2019년도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처방의약품 매출이 제일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이게 피크 쳤던 시점이 2019년도거든요. 그래서 피크 치고 나서 유한양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전에 이 제약에서 얘가 1위였었잖아요. 매출 기준으로. 근데 그걸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얀센한테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성과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체질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이 2019년도고요. 그러면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언제가 돌파가 될지 이탈될지 그건 우리가 메이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체질 변화가 됐으니까 되기 전에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망설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 5만 8천 원 밑으로 하나, 그 다음에 6만 2천 원. 이렇게 두 번 정도 전략을 저는 좀 공략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유한양행을 상당히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